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합장 강성근입니다. 대내적으로 참 경기도 어렵고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죠. 제가 오늘 이래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8월 26일 총회 이후에 경과 보고와 두 번째 우리 조합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월 26일 총회 이후에 경과보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이후 신탁사, 금융사 협의한 결과 저희들 대출 금액이 필요한 금액이 30억인데 기존에 대출된 조합원이 한 15억 정도가 돼서 총 45억을 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탁 수수료, 대출 이자, 대출 취급 수수료, 이전 기타 비용, 이자 예비비까지 하니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18억밖에 되지 않고 약 27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를 하니까 전체 의견 자체가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의결을 받았으니 의결을 받은 대로 신탁으로 가자는 거고, 여기서 조합원 1인당 약 1,000만 원만 더 부담하면 안 되나, 사업만 되면 부담할 것이다, 이런 대다수 의견이어서 조합장 저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필요자금 30억에 신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18억밖에 되지 않아 1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탁 후에는 추가 저금이 어렵다. 조합원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담보는 이미 잡혀가 있고 신탁사를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이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참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의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한 7차례의 회의를 한 결과 이사회 의결 사항이 건축 심의에 필요한 자금을 봤을 때 얼마냐? 한 4억에서 5억 정도만 되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원들부터 저부터 포함해가지고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조합에 대여를 하자. 그러면 한 1억 8천이 확보되고, 모자라면 대의원의 건축심의에 필요한 자금을 조합에 대여 요청을 하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건축심의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축심의 완료 후 조합원의 분담금융을 조기 납부하는 걸 요청을 하고 주택보증공사에 인사를 받아서 하면 되나. 이래 되면 우리 초기 사업비가 충분히 되니 30억을 확보하는 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3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 한 분이 우리 자금 모금에 동참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돼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심도 있게 참 논해 보았으나 조합 해산 및 청산하기로 의결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10월 13일 오후 대의원회를 개최를 하겠고, 대의원회에 이사회 의결 사항을 보고를 하고 보고한 결과 첫 번째로 조합 해산 및 청산은 절대 반대다. 왜 가만 앉아서 이렇게 해산 청산을 하나 할 때가 해보고 해산 청산을 해도 안 되나.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뜻 있는 임원이 대의원이라도 도를 마련하여 이사회 최초 안대로 사업 추진을 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자, 의결된 사항으로 참 동참 인원이 몇 명이냐? 이제 15명 정도가 되면 참 4억 5천 정도가 확보되니 건축 심의가 가능하다. 이래서 우리는 참 희망을 갖고
모금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막판에 일부 사람의 터무니없는 헛소문으로 참 동참 한다고 해놔놓고 임원 및 대연이 일부 이탈이 되고 자금 부족으로 건축 시비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 피해는 전체 조합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전체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1월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조합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간담회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사회에서 있던 일, 그 다음에 대의원의 얼굴사항을 보고를 하고 조합 현실에 대한 우리의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에 참석 인원은 다소 적었으나 조합은 전체의 의견은 돈을 내서라도 부담금을 조기 납부하여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경과보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내서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도 있고 이사회에서 조합 해산, 청산에 대한 이런 의결이 돼서 제가 첫 번째로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분담금 등 조기 납부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조합의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분담금 등 조기 납부해가지고 사업을 할 거냐, 조합 해산 청산을 할 거냐,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조합원들이 선택의 뜻에 따라 저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산 및 청산하는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조합 정과, 두 번째로는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다음 네 번째로는 민법, 위와 같은 조합 정과 및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청산금이 발생됩니다. 조합원별로 최종 청산금으로 보면 약 한 1,050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면 기집행된 금액과 미집행된 금액 플러스 만약에 해산을 하게 되면 협력사에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여기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청산금은 어떻게 해가 이래 청산금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조합 정관 제35조 제4항에 보면 정비사업의 부과 및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의 차입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이에 동의하며 이후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차입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지분에 비례하여 청구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 총회를 참석 안 한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참석 안 하고 그 다음 책자를 받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청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전 조합원이 이걸 다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해산 총회를 하려면 이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가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청산에는 누구냐 하면 우리 조합 임원입니다. 우리 조합 정관에 보면 임원은 조합장 감사 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 임원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청산인의 임무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 종결과 해산 등기 및 신고를 해야 되고 채권 신고의 공고, 자녀 재산의 처분 및
채무 변제를 해야 되고, 청산 종결 및 관계 서류 위반, 그 밖에 청산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 되면 참 해산 총회라는 총회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을 하게 되면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 종결, 해산, 등기 신고를 하려면 법무사의 자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산 신고, 자녀자 처분 이런 거 다 하려면 또 변호사도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총회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무사 비용, 변호사 비용, 이게 아까 그 청산금에서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청산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산 청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부담금 등 조기 납부 시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돈을 왜 내느냐. 이게 사업비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경제 여건, 금융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첫 번째로 주택보전공사의 기금 융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는 자금을 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참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이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 조합정관 제33조의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화에 보면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조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는 1호부터 9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1호에서 2호. 그 1호가 어떻게 되냐면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이고, 2호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 사업비 등 부가금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담금을 또 어떻게 또 다른 데는 하고 있냐, 이 납부 사례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계속 융자금이 지원이 자꾸 늦어지니까 조합 자체는 이렇게 안 된다 해서 운영비를 모금을 해서 단박에 16일 만에 10억을 모금한 사례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군데서도 이렇게 모금이 해서 하는 사업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부담금 등 조기 납부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사업 시행까지 필요 금액이 약 30억입니다. 이 얘기는 예비비까지 포함이고, 두 번째로 최우선 우리는 필요한 자금이 뭐냐면 4억에서 5억. 이게 뭐냐면 건축 심의까지 작업. 세 번째로는 부담금 등 조기 납부 금액을 우리는 얼마 하면 되겠나 보니 최소 10억 이상, 최대 30억 미만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부담금 등 조기 납부 후 부족 자금에 대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자금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2024년 상반기에 주택보전공사에 기금을 10억을 융자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융자를 신청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최우선으로 신청 접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행히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보전공사 융자를 1조 원을 정액을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담금 등 조기 납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비 등 부가금을 일괄 부과를 하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해가지고 일괄 부과를 하자. 두 번째는 부자당 500만 원, 최대 10구자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조합은 1명당 최소 500만 원, 최대 5천만 원으로 납부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담금 등 조기 납부를 하는 조합원한테 혜택을 주자. 납부금에 대한
이자적입니다. 이거는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이고 뭐 3% 할 거냐, 5% 할 거냐, 이 부분은 그때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 돈을 내서라도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초기 사업비를 확보한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일정을 보면 건축 심의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가 약 한 1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분양 및 이주가 약 한 6개월 돼서 최대한 22개월 되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경제 여건이나 금융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나, 이 부분에서 이제 저번 총회에서 우리 조합원 중에 참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 왜 해야 되노? 참 경기 좋을 때 하면 안 되나?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조합원님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우리 주택의 경기 상황이 참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20년 시작했을 때는 참 경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고, 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를 기다리려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기 좋을 때를 대비해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16개월 동안 모든 일을 다 마쳐놓고 경기가 좋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시점이 돼야 우리가 이때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수익이 많아져야 우리 조합원님한테 하나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는 경기 좋을 때 하면, 그때 시작하면 반드시 참 경기 나쁜 22개월 후에는 나빠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조건 이 시점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건축 심의가 왜 중요하냐, 이걸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전사선의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때까지 동의를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자고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래도 동의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촉구 소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조합원 분양 공고 및 신청을 해야 되고, 여기에 빨간 글자가 되어 있는 부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업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총회를 해야 되고, 이 총회가 끝나는 게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래 되면 사업 시행 인가가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동호수 추천 및 조합원 분양 계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착공 및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순조롭게 일이 추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 전체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우리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이 조합은 뭐냐면 우리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이 모인 곳입니다.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 우리 임원 대의원들이 개인 중심의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합원 전체를 위한 검토 및 선택을 해야 되고, 이 검토하고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이 잘못 이해하든지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조합원님들은 첫 번째는 임원 대의원님들이 참 잘하고 있는지, 참 개인 중심인지, 어떻게 잘못 선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이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 우리 임원미, 대의원, 조합원 전체가 다 조합원입니다. 이 우리 조합원님들이 전체가 참여하고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총회를 할 때 참 사람 모으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결국 우리 조합원님한테 피해입니다. 그래서 혹시 장문회가 총회하는데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총회를 무산하게 되면 그건 결국 우리가 조합원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일에 참여해가지고 결국 우리 소중한 재산은 우리 조합원이 지킨다고 생각하시고 꼭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고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은양읍 상소 삼천 대회의실에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과 사업 추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전체 조합원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내 재산 내가 지키다는 마음으로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